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어요. 환절기 때나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쌕쌕거리기 일쑤였고 기침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기침을 참느라 애를 먹었던 적이 트라우마처럼 가끔씩 그때 일이 악몽처럼 꿈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다행히 초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잦은 기관지염으로 면역이 생겼는지 중이염을 한 번씩 앓긴 했어도 기관지염으로 매번 고생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다만 늦은 추워지는 가을에 어쩌다 한 번씩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면 거의 한 달 반을 새벽에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병원에서는 약을 바꿔가며 더 기다려보자고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기침이 멎고 몸살 기운도 없어지곤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사귈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할 때쯤에 감기도 잘 들고 기침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랬어도 저는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그러다 말겠지 싶었고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도 약 먹고 잘 쉬어주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던 제가 한 달 가까이를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낮에는 기침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약기운으로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걱정이 되었는지 시어머니께 크게 말씀을 드렸나 보더라고요. 그날은 퇴근해서 씻은 후에 주방에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다 내팽겨치고 목에 목도리를 돌돌 말아 돌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도 퇴근 후에 피곤해서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TV만 보고 있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는 시어머니께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오실 때는 연락 좀 하고 오세요. 행여라도 우리가 퇴근이 늦었으면 어쩌려고 그냥 오세요. 밥은 먹었냐? 오면 오는 거지 무슨 연락을 하고 말고 하냐? 네, 밥은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응? 이거 생강차다. 그런데 네 차는 왜 안 보이냐? 지금 방에서 불 떼고 자고 있어요. 어제도 새벽에 기침을 하느라 잠도 못 잤어요. 시간이 이렇게 이른데 벌써 잔단 말이냐? 에구머니, 부엌은 이게 뭐냐? 밥을 먹었으면 치고 자야지. 얼른 일어나라고 해라. 내가 생강차를 다려왔으니까 뜨거울 때 먹으라고 해라. 시어머니는 남편이 말리는데도 제가 자고 있는 안방문을 펄컥 열고 불을 켜시더니 저를 깨웠어요. 소라야, 얼른 일어나 봐라. 그러자 남편이 다시 불을 끄면서 시어머니를 안방에서 끌고 나왔어요. 엄마, 이제 금방 잠든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잠을 잘 자야 나을 것 아니에요. 뭐야? 세상에 감기 좀 왔다고 집안을 내팽개쳐 놓고 잠만 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편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할 일은 하고 살아야지. 너는 그게 뭐냐? 마누라 하나도 못 잡고 이게 지금 집구석이냐? 에휴, 바보 같은 것. 시어머니 때문에 이미 저는 잠이 확 깨버렸어요. 목소리도 어찌나 크신지 선명히 다 들리더라고요. 가짜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가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는다고 속으로 요근요근 다 하고 계실 것이 분명히 보였지만 이제서 뜨끈해진 돌침대에 몸이 녹아들고 있어서 한숨 깊이 잠이 들 판에 일어나기가 정말 싫었어요.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집안일도 늘어놓고 잠만 잔다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통에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안방 밖으로 나가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그러셨어요. 감기도 몸을 자주 움직여야 낫는 법이다. 따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일주일이면 낫는 것이다. 너처럼 조금만 아프면 들어눕고 하는 버릇을 들면 감기도 좋다고 안 나가고 버티는 거야. 너는 눈이 삐었니? 집안꼴이 이게 뭐냐? 나는 평생에 너처럼 감기 걸렸다고 편히 누워본 적이 없다. 좀 치우고 살아라. 잔소리 대마왕이신 저희 시어머니가 끝도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데도 저는 대꾸할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만이 그러는 시어머니께 그만 좀 하라고 제 대신에 말을 하고 있었고요. 너는 그러고만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주방 좀 치워라. 음식물 쓰레기도 모아두지만 말고 바로바로 치우고 버려야지. 어서. 몸이 좋아서 목부터 발끝까지 똘똘 말고 있는 저를 보셨으면서도 완전히 안 입굽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운 없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는 내가 자고 있으면 알아서 치웠어야지. 빨리 가서 치워. 그 말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어요. 너 아프다더니 정신이 나갔냐? 일하고 온 애한테 왜 네가 할 일은 시키고 자빠졌냐? 남편은 제가 한 말에 쏜살같이 주방으로 달려가서 치우기 바빴어요. 저는 마귀 할멈 같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어야 하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건 아니건 너는 왜 네 신랑을 시켜먹고 있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나오라며 난리셨어요.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안 아픈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일하라고 해요. 할 말 없으면 얼른 돌아가세요. 저는 그냥 기운이 없어서 어쩌나 하고 두고 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나 짝도 두껍다. 네 시어미가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냐? 빨리 가서 주방을 치우라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야. 라고 하시며 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잔소리 하시려고 오셨으면 그만 가세요. 저는 내일 출근하려면 들어가서 마저 자야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펄떡펄떡 투셨어요.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왔는데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려고 해? 집꼬락살이는 거지굴석처럼 해놓고 셰미 앞에서 남편에게 일이나 시켜먹지를 않나.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를 할 수 있냐? 시어머니 그 말에도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그 기운 탓인지 만사가 귀찮았어요. 그랬더니 한술 더 뜨셨어요. 한 구석이라도 마음에 들어야 말이지. 아픈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유세를 떠냐? 참말로 가짠다. 내 아들이 네가 뭐가 좋다고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마누라 노릇도 못하는 너랑 살아야 되냐? 어머니, 그러면 살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하다가 콜록콜록하며 기침이 나왔어요. 한번 나오기 시작한 기침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늦은 밤부터 새벽에 기침이 심한 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기침이 터져버렸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바로 내게 달려와서 자기야, 괜찮아?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쉬어도 웬만큼 하라고 해라.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아픈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빨리 가세요. 엄마 때문에 기침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팔불출이라며 어디다 오늘 쏙 빼놓고 다니냐며 난리셨어요. 그러면서 또 초본이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수 없이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이해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아프다고 맨날 누워만 있니? 자기가 몸이 아프면 결혼을 왜 했어? 누구 신세망 칠 일이냐?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오버해서 말을 했어요. 저는 목이 간지러워지면서 계속해서 기침이 멈추지 않고 콜록거리고 있어서 남편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도 심상치 않다고 여기셨는지 말을 다 내뱉었어요. 삼수야, 네 장인도 폐암으로 지금 사경 헤맨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더 소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망했다며 한탄을 하시며 남편에게 그랬어요. 분명히 너를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 나는 소라가 결혼 전에는 사돈이 폐암에 걸린 것을 몰랐다. 엄마, 이 상황에서 왜 그 말이 나와요? 그때는 장인어른이 폐암을 발견하기 전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속은 거야. 제가 장기침을 끊임없이 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할 말 못할 말을 다 늘어놓고 계셨습니다. 누구 신세망 칠 일 있냐? 재수없이 사돈이 폐암이면 딱 봐도 소라도 폐암에 안 걸리겠냐? 기침을 하는 것 보니까 조금 있으면 폐암에 걸렸다고 할 판이겠다. 이럴 게 아니라 당장 이혼을 해라.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서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멍청한 녀석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냐? 딱 봐도 폐암에 걸리겠구만. 네가 산송장 칠 일 있냐? 왜 하필 장인도 폐암이라면서 저런 애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어? 저희 친정아빠는 6개월 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은 위독한 상태예요. 친정엄마와 함께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겠다고 알아보던 중에 더 나빠지셔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환절기에 찬바람을 마신 탓도 있었지만 유독 기침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도 친정아빠에 대한 걱정이 많은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도가 지나친 시어머니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삼수씨도 간암에 걸리겠네요? 꼭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저희 아빠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기침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할 말은 했어요. 사돈이랑 삼수 아버지랑 같냐? 삼수는 건강한 애다. 네 꼴을 봐라. 집안 내력은 무시를 못하는 법이다. 내 아들이 너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비실비실한 집안 내력의 며느리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야. 삼수야, 너희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했지? 잘 되었다.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라.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세워서 나가시라고 문 쪽으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몸에서 손을 떼라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재수없어.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하냐?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엄마, 당분간 여긴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억지로 밖으로 밀어냈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모시고 남편이 데리고 나가자마자 제가 비번도 바꿔버리고 남편에게 톡을 보냈어요. 너도 네 엄마랑 당분간 거기서 살아라. 내가 더럽고 재수없게 폐암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냐.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잘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남편은 미쳤냐며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대신해서 사과하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졌어요. 남편은 절대로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게 하지 않을 테니까 기분을 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뒤로 시댁 출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친정아빠는 기적처럼 신약티오가 좋은 반응을 보여서 좋아졌습니다. 그런 지 1년여가 지났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어떡하냐? 삼순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위암이래. 건강검진을 했다가 발견을 했다는데 벌써 말기라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안 보고 산다고 그렇게 살았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병원은 어딘데? 나 지금 가려고 해. 자기는 나중에 나랑 함께 가자. 남편의 시어머니가 말기 위암이란 말에 놀라서 그동안 불효해서 그런 거라고 시댁에 발길을 끄는 것을 후회를 하고 난리였어요. 저도 퇴근 후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신우이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인 제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오는구나. 아니요.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안 보니까 저도 그런 거죠. 제 친정아빠가 생각이 나서 문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신우이가 얄밉게 그랬어요. 이게 다 누구 탓인 줄 알기나 해요? 엄마가 어쩌다 홧김에 신난해 보여서 이혼하라고 한 말 같고 집에 발길을 뚝 끊어버렸으니 우리 엄마가 병이 안 나고 백이겠어요. 다 이게 언니하고 오빠 탓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안 좋은 거는 다 제 탓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일단 가만히 있었더니 또 그랬어요. 좌우지간 언니 오빠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병간호는 돌아가면서 맡아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 말아요, 아가씨.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사경을 헤매던 우리 친정아빠도 어머니가 재수없다며 저에게 집안 내력의 며느리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친정아버지처럼 유독하시지도 않고 더 나아 보이시는데 걱정 없네요. 그러자 신우이가 겨우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어머니가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한테 뭘 하던가요. 설마 하니 어머니가 아가씨 시댁 쪽에서 집안 내력 운운하면서 폐가 망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혼 당할까 봐 무서워서라도 어머니는 위암을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걱정은 하지 않네요. 남편은 저에게 눈을 찔끔거리면서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잔뜩 심술이 난 표정이었지만 저에게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달랐겠지만 시누이가 하는 말에 다시 시어머니가 오만까지 정이 떨어졌어요.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위해주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며느리는 시댁을 떠받들고 쥐치닥거리를 해주는 사람이고 아들은 며느리 쥐치닥거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불평등한 시어머니 법이라도 존재하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 평가는 남편과 시누이가 돌아가면서 잘 했어요. 시어머니께 눈꼽만큼도 정이 없는데 제가 며느리라고 해서 억지로 봉사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도리만 최소한의 것만 했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위암으로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부터 남편과 시누이가 조금만이라도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면 양배추 영양보조제나 소화제 같은 것을 따어두면서 챙겨 먹었어요. 남편도 그렇게도 자기 몸을 잘 챙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열심히 건강검진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고 영양제도 챙겨 먹곤 해서 집안 내력이 무섭긴 했나 싶었습니다. 집안 내력의 남편 덕분에 제가 폐간 망신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